시즌 한화 이글스가 확실히 작년보다는 많이 성장했다 이런 부분을 느낄 수 있는데 투수가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물론 공격도 후반부에 잘했지만 나만의 베스트 플레이어 누구를 꼽아볼 수 있을까요? 공 9개 던져가지고 삼진 3개 키움. 와. 거점 키움전. 경기. 네. 그렇다면 이 강력한 팬심과 경험들이 내년도 한화 이글스에는 또 어떤 변화로 나타나게 될지 2026 시즌을 향한 한화 이글스의 과제와 전망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내년 시즌에 대한 전망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먼저 올 시즌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좀 보완하면 좋을지 저희가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올 시즌 손혁 단장님이 정말 잘하고 계시지만 그럼요. 네. 내가 만약에 좀 단장을 다시 한다면 내가 이 팀을 내년 시즌에 좀 이 부분을 좀 보완할 것 같다. 이건 뭐 자유롭게 상상이니까요. 전 1번 타자. 해골 세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올 시즌에 다른 건 다 구조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 이랬는데 가장 고민 많이 하고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게 1번 타자 같아요. 그래서 네. 시즌 중후반부에는 손아섭 선수 영입도 있었고 사실 그전에는 김태현 선수가 또 1번 타자 자리에서 어느 정도 해주기도 했었고 그래서 1번 타자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이게 올 시즌에 타격 지표에서 중위권 혹은 중상위권까지는 평가받는데 내년 시즌도 마운드가 좋으리란 보장이 없잖아요. 어찌됐건 그럼 타선에서 조금 더 해줘야 되는 부분이 생길 텐데 그 상위 타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정민철 해설위원. 일단 현실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최고의 원투펀치를 보유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싸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익수가 누구냐. 네. 우익수가 누구냐가 풀어야 될 숙제. 저 있을 때도 못 풀었고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문현빈 이후에는 외야에 이렇게 주인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쵸. 그 점은 꼭 이렇게 보완을 해야 되겠죠. 네, 어쨌든 이렇게 외야 문제 그리고 1번 타자 그리고 외국인 선수 2명을 선발로 묶어둘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내년 시즌 외국인 선수 구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베라토 선수는 되게 잘해줬어요. 네. 플로리얼 대체로 굉장히 잘해준 시즌인데 냉정히 평가하면 수비 이게 폭 레인지하고 생각보다 주력이 도루 숫자가 적어요. 맞아요. 네, 생각보다. 그러니까 김경문 감독은 사실 플로리얼과 리베라토를 고민할 때 플로리얼은 도루 성공률이 70% 넘는 선수이기 때문에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뛰는 야구를 표방할 때는 리베라토는 좀 어울리지 않는다. 근데 거포가 지금 한 명이 왔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다양한 외국인 한 명을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냉정한 판단입니다. 저도. 예. 어찌됐건 하나 이글스가 올 시즌 성적을 내면서 다음 시즌 더 높은 곳을 향해 볼 텐데 올 시즌 가을에 플레이오프 한국 시리즈에서 보여준 리베라토 선수의 모습은 그 외국인 타자가 차지하는 팀에서의 비중이 굉장히 큰데 해결해주지 못했다고 봐요. 그쵸.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목마른 부분이 네. 있긴 하죠. 네. 어쨌든 뭐 외국인 선수 농사가 한 해 농사를 짓는데 가장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어떻게 될지 진짜 궁금해지고요. 두 번째로 이제 KBO 최초의 이제 아시아 쿼터제가 2026 시즌부터 또 적용이 되는데 한화 이글스가 이러한 아시아 쿼터제의 이 왕앤청 선수를 1호로 영입을 하면서 아주 발빠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제가 이름을 알고 아는 선수라면 이 선수 정말 좋은 선수일 텐데 왕앤청 선수는 그런 선수였고 그리고 이 선수가 그 구속도 구속이고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선수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선발 한 축을 왕앤청 선수가 담당해준다 그러면 저는 정말 잘한 영입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 선수가 그 대만 국가대표 출신이고 또 NPB 경험도 있고 하니까 잘할 것 같아요. 기대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MPB 쪽을 눈을 한번 살짝 돌릴 수밖에 없어요. 물론 왕현청 선수가 이스턴 리그, 그러니까 2군 풀타임 그쵸? 선발로 네. 뛴 경험이지만 제가 2000년도에 이스턴 리그에서 0점대 이하를 제가 기록을 했었거든요. 근데 꽤 수준 높은 리그예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런 걸 봤을 때는 손혁 단장이 1호로 영입했다는 점은 자신 있게 쭉 지켜봐왔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1호로 계약을 한 거고 1호의 계약이 뭐 큰 의미는 없지만 근데 왕앤청을 잡았을 때 저도 이 24살의 젊은 좌완을 잡았다. 이거는 그러니까 어느 리그에서 뛰었는지가 조금 그 주안점이거든요. 네. 근데 왕앤청 선수는 NPB에서 뛰었던 경험이 있기 인증이 좀 때문에 있다. 거기에 이 정도 퍼포먼스면
기대해볼 만한. 네. 네, 왕혜정 선수가 또 2026 시즌에 어떻게 팀 내에 녹아들지도 궁금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화 이글스가 지난 3년간 겨울 이적 시장에서만 와. 총액 460억 원이고 460억. 이게 현재까지 올 시즌까지 합하면 거의 600억 원이 넘는 큰손 행보를 아. 지금껏 이뤄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투자거든요. 그니까요. 근데 어찌 보면 투자 대비 이 정도 성적을 내야 되는 건 맞아요. 그쵸. 아, 맞는 거죠. 냉정히 얘기하면. 네. 우리가. 근데 보세요. 이 투자가 없었다면 우리는 늘 그냥 도전만 외쳤을 겁니다. 맞아요. 네. 이런 이제는 투자들을 강팀이니까. 보면 이제 한화가 적극적으로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는지가 좀 여실히 드러나는데 맞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올 시즌 한화 이글스의 오프시즌 핵심은 좀 어떤 건지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11월 20일에 KBO FA 시장 최대어인 강백호 선수를 4년간 최대 총액 100억 원으로 영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백호 선수가 통산 타율이 3할 3리고 136홈런에 565타점. 기록보다 이 선수는 확실히 중압감이 있는 타자예요. 무게감이 있는 타자이기 때문에 한화 이글스 중심 타선이 뭐 올 시즌에 노시안 선수도 국내 최다 홈런 기록하고 100타점 넘은 모습 보여주고 최현성 선수도 좋은 활약 보여줬지만 여기에 하나가 더 생긴다라는 거 아니에요. 클리너의 무게감이. 생기네요. 이제는 확실히 솔직히 얘기하면 타팀 중심 타선이랑 비교해서 저 앉아 이랬을 때 조금 애매했거든요. 이제는 앉아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아, 예. 이거는 정말 직관적인 말씀이신 거고 약간 저 해설위원답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하나 타선이 업그레이드 된 건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올 시즌 하나의 중심 타선만 딱 살펴볼게요. 그러면 문현빈, 노시환, 최은성이 거의 중심 타선으로 됐잖아요. 근데 이 타율이 2할 8푼 4리면 리그 전체 3위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여기 뭐가 더 대단하냐? 외국인 타자가 없이 국내 네. 타자들이 이 고타율을 기록을 한 게 한화 이글스가 유일합니다. 근데 여기에 아까 그 나열해 주신 강백호의 이 스탯을 얹으면 그리고 강백호는 젊잖아요. 그렇죠. 이 포텐셜이 더 내년에 터질 수도 있어요. 맞아요. 이 뭐 여러 기대치, 현재 기록, 누적 기록을 감안한다면 이 선수가 줄 시너지는 매우 크고 그다음에 기존의 중심 타선을 예를 들어서 유지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문현빈, 노시환, 최은성을 유지한다고 쳐요. 그럼 외국인 한 명을 더 데려오겠죠. 네. 그러면 2번과 6번의 옵션이 생기는 거예요. 아. 근데 강백호 선수는 KT에서 2번에서 활약이 좀 많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리드오프 걱정을 풀어야 되겠지만 테이블 세터의 고민이 좀 풀려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강백호가 2번에 간다고 하면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진짜 외국인 새로운 타자가 2번에 간다고 하면 꽤 많은 옵션이 생긴다. 그러게요. 근데 이제 리스크는 수비 포지션이 명확해요. 아. 근데 요거는 이제 김경문 감독이 내년 스프링 트레이닝까지 풀어야 될 숙제가 가장 큰 숙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그 타선이 이렇게 길어지는 느낌이 들잖아요. 이게 중요한 게 한국 시리즈 때 LG 트윈스랑 상대할 때 보면 확실히 LG 트윈스의 타선이 조금 더 길고 무게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쉬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네, 쉬어갈 데가 없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한화 이글스는 강백호 선수 영입에 말씀해 주셨던 외국인 타자들 들어오고 하면 확실히 좀 타선이 길게 느껴지는 그렇죠.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투수들은 확실히 더 피로도가 생깁니다. 맞아요. 제가 얼마 전에 강백호, 안현민 선수가 같이 나온 콘텐츠를 봤는데 뒤에 그렇게 거포도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사가 하나가 더 있게 되면 앞에 있는 선수들이 훨씬 편해진다는 걸 또 한 번 느꼈어요. 네. 빨리 붙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어찌됐건 간에 뒤에 강백호가 있으면 여기서 승부해야 되니까 스트라이크를 더 많이 공략할 거고 그러면 장타력 있는 타자들이 많을수록 더 많은 장타랑 홈런이 나올 거기 때문에 강백호 선수도 오는 과정에서 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어쨌든 한화 이글스 와서 또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해 보겠고요. 자, 이제 한화 이글스 내부에서 또 FA 자격이 있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이 선수들의 계약 행보도 좀 궁금해지는데 일단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김범수 선수, 손아섭 김범수 잡아야죠. 선수. 전 김범수 무조건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술적으로 보면요. 김범수 선수가 굉장히 단조로운 레파토리였어요. 네. 1, 2구 포심 들어갈 확률이 70% 이상이었던 투수인데 올 시즌은 1, 2구 변화구 스트라이크 비율이 완전히 늘었어요. 그러면 타자가 김범수를 바라볼 때 다른 투수로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올 시즌에 이런 성적이 나왔어요. 근데 변화구 제구가 된다는 건 나의 몸 균형이 비로소 이제 메카닉이 잡힌 거예요. 네, 비로소. 그렇기 때문에 또 모르죠. 더 고점을 갈 수도 있지만. 근데 나이 연령대를 비교하면 그래도 고점이 높은 투수기 때문에
김범수는 무조건 확보를 해야 되고 잡아야 된다. 김범수는 이번 계약을 통해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잘 살아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핵심 풀어야 할 과제는 바로 노시환 선수입니다. 노시환 선수가 뭐 7년차 한화이글스의 프랜차이즈 선수인데 정상적으로 치른다면 2026 시즌이 이후에 이제 FA 자격을 취득하는데 그 전에 이제 BFA 단연 계약으로 묶어둬야 된다. 이런 지금 생각들이 많거든요. 저는 실제로 손흥단장을 보면 언제 발표해? 그다음에 노시안 선수도 이번에 도쿄돔에 가서 언제 발표해? 물론 이제 제 개인적인 바람이죠. 네. 바람이고 셀러리 캡에는 조금 공간은 있어요. 아. 그다음에 단연 계약은 셀러리 캡 운영하는데 조금 더 유연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 구단 재정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25세에 거포 선수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당연히 노시안 선수를 BFA 계약으로 잡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같은 생각인데 어찌됐건 투자의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 리스크를 줄이는 게 가장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노시안 선수는 이 선수가 타율이 조금 떨어져서 전반기에 아쉬운 부분이 있어도 말씀드렸던 대로 30홈런에 100타점을 기록할 수 있다는 수비 게 이닝. 수비 이닝에 더해서 내구성, 수비 이닝 그리고 장타력 30홈런 100타점 입증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팀이랑 싸우지 않고 노시안 선수도 잘 이렇게 해가지고 단연 계약으로 가서 팀의 중심으로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스타로서 스타잖아요.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네. 맞아요. 생각입니다. 네. 맞아요. 동의합니다. 네. 네. 또 대표팀 항저우 아시안게임 우승으로 병역까지 해결을 했기 때문에 그럼요. 네. BFA 단연 계약으로 묶어두는 게 확실한 이득이지 않을까. 25살 부럽네요. 시장에서 가치가 폭등되는 요인 중에 하나는 당연히 나이입니다. 그럼요. 나이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노시안의 가치는 지금 우리가 FA 시장에 안 나와서 이 정도지 나온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대단합니다. 그리고 전성기가 신체 능력이 가장 좋은 20대 중반보다는 야구를 어느 정도 알게 된 20대 후반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그럼요. 많잖아요. 네. 이 선수의 노시환의 전성기는 전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노시안 선수의 발표는 곧 나올 걸로 저희가 예상을 해보고요. 자, 이제는 팀의 미래를 결정지을 또 다른 요소죠. 바로 2026 KBO 신인 드래프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정말 많은 또 유망주들이 한화이글스의 지명을 받게 됐는데 뭐 주목할 만한 선수 혹시 눈에 띄는 선수 있으셨을까요? 저는 오재원 선수 경기를 실제로 봤는데 네. 야수 2, 3번이 거의 제 기억에 없었거든요. 제가 이 프로야구 관련 종사자가 되고 나서 맞아요. 근데 오재원 선수에 대한 평가가 더 좋더라고요. 사실 3번으로 뽑혔는데 프로에서 이 선수가 더 잘할 것 같다라는 제 주변에 평가가 있어서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요. 실제로 경기 내에서 보여주는 퍼포먼스라든지 이런 게 잘할 것 같아요. 진짜로. 그리고 특히나 이 선수가 외야수입니다. 뭐 고민을 앞서서도 정민철 해결해 해설위원께서 이 외야에 두 자리. 두 자리를 딱 네. 박힐 만한 선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선수요. 1번 타자로서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맞아요. 네. 당연히 아까 얘기했던 고민들이네요. 그런 고민들이 오재원 선수가 연착륙해서 빠르게 1군까지 올라올 수 있다. 그럼 이글스의 저희가 아까 말했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사라지겠죠. 저도 야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KBO 리그 현실을 좀 살짝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대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1군에서 활약할 때 시간이 좀 걸렸어요. 네, 시간이 좀 걸렸는데 지금 보시면 리그에서 정우주라든지 LG 트윈스 뭐 김영호, 배찬승 그만큼 고교 선수들의 운동 능력들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좋아졌고 오재원 선수도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갈 거고 고등학교 때 보여줬던 그 운동 능력을 본다면 저는 예상보다 적응이 굉장히 빠를 거라고 봐요. 빠를 거라고 봐요. 오재원 선수니까. 그리고 많은 이들의 예상을 깨고 올 시즌에 야수 픽들이 각 팀에 많았던 건 야수진들의 활약이 많은 그 흐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빠르게 적응을 한다면 팀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10라운드에 지명이 된 박주진이라는 외야수가 있는데 이거는 대전고라는 게 많이 눈에 띄어요. 저도 아니 갑자기 슈가의 이야기를 한번 혹시나 해서 해봅니다. 100년 전통을 자랑하는 대전고. 얼마 전에 제가 사석에서 자리를 냈습니다. 근데 갑자기 생뚱맞게 신재영 선수가 나온 거예요. 정민철 위원님을 보는데 나오는지 모르고 있다가 네. 아니 신재영 선수가 왜 나왔지? 이랬더니 대전보더라고요. 아니 대전보를 굉장히 아끼십니다. 명문이죠. 그리고 2라운드 전체
3순위로 뽑힌 강건우 선수도 천안 부계고 맞아요. 투수인데 다투인데 이 선수 키가 진짜 크더라고요. 자완에 키가 크고 근데 네. 제가 봤을 때는 피처스에서 조금 더 가다듬을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는 그런 투수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3학년 때 제가 알기로 좀 기록이 안 좋아서 왜 그런 건지도 정확히 봐야 되고 또 서산에서 잘 만들어서 어찌됐건 갖고 있는 하드웨어나 이런 너무 갖고 있는 건 좋잖아요. 너무 좋으니까 근데 어쨌든 뭐 그러면서 3년 연속 또 상위 순번에서 좌완 유망주를 선택한 한화이글스, 이렇게 한화이글스의 미래를 이끌어갈 선수들 저희가 짚어봤고요. 이제는 이를 토대로 내년 시즌에 대한 이야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2026 시즌이 이제 어느덧 김경문 감독 체제의 3년 차이자 계약 마지막 해입니다. 한화이글스는 어떤 색깔의 야구를 보여주게 될지 좀 궁금해지는데 김경문 감독은 기존의 체제를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큰가요? 그럼요. 우리가 그런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시즌 말미에 말이 많았던 믿음의 야구. 저는 이건 김경문 감독이 바뀌는 것도 어폐가 있다고 봐요. 그럼요. 그다음에 결실이 있었습니다. 김서현도 어쨌든 시즌 말미까지 계속했고 도쿄 지금 평가전에 좋은 모습을 보였고 노시안도 우리가 아까 거론했고 김경문 감독의 스타일은 크게 변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김경문 감독이 와서 수비력 강화가 됐죠. 그다음에 발로 뛰는 기동력 야구 향상이 또 됐습니다. 김경문 감독 개인적으로도 한국 시리즈 우승이 없는 어떤 맞아요. 큰 동기부여가 있기 때문에 네. 큰 동력을 얻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한화이글스는 올 시즌부터가 사실은 도전의 시작인 해였다라고 보기 때문에 선수단과 감독이 어그러질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저는 김경호 감독이 정도를 선택했다라고 보거든요. 이 선수가 나가면 맞을 것 같은 건 그렇게 야구를 많이 보고 그렇게 많이 승리한 김경호 감독이 모르지 않았을 거라고 그럼요. 봐요. 본인은 믿음의 야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분이었고 본인의 색깔이 그거였고 한화이글스라는 구단은 그걸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계약 마지막 해잖아요. 김경호 감독 말씀하신 대로 똑같이 할 거고 똑같이 했을 때 이제는 풀타임 시즌을 치러낸 선수들이 스스로 이겨내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이제 이 선수들이 정말 길게 갈 수 있는 왕조의 서막이 될지 아니면 한화이글스가 반짝하고 또다시 이제 강팀의 면모를 보이지 못할지 2026의 한화이글스가 진짜고 더 중요한 시즌이라고 봐요. 그래도 현실적으로 본다면 어쨌든 쌓아놓고 다져진 발판이 있었기 때문에 2026 시즌의 전망은 비교적 밝아 보이는데 우리 짧게 좀 2026 시즌의 한화이글스 어떻게 좀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계신지 한마디씩 듣고 가겠습니다. 저부터 갈까요? 밝을지 안 밝을지는 외국인 투수들 어떻게 영입되는지 외국인 타자 어떻게 되는지 이거에 따라서 또 한 번 대권에 도전할 수 있는 팀이 될까 아니면 가을 야구에 만족하는 팀이 될까 이거는 이 스토브리그라든지 봄이 올 때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망이 밝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전망이 밝습니다. 이 젊은 선수들이 한국 시리즈 경험을 했다는 건 꽤 큰 동력입니다. 그럼요. 레전드 강민호 선수도 지난 시즌에 시리즈 경험을 했어요. 그렇네요. 그리고 리빙 레전드 손한섭 선수도 올 시즌 첫 한국 시리즈. 맞아요. 이 젊은 선수들이 짧은 이 커리어에 시리즈 경험을 했다라는 것은 표본에 안 나오는 큰 자양분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밝다고 보고 네. 물론 이제 우승을 하냐 안 하냐를 물어보신다면 뭐 정영공 캐스터와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건 확답을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건 3강 안에 들어야 되는 투자 규모 그다음에 선수단 세팅이 됐어요. 제가 전망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린 건 한국 시리즈 우승을 이제는 해야 되는 팀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한화이글스는 가을 야구는 이제는 어느 정도 당연한 팀이 되어 갈 겁니다. 그쵸. 근데 과연 우승을 할 수 있을지 요거는 진짜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체질 개선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좀 지고 있어도 그 동안에는 아 우리 졌구나라는 생각에서 패배의식. 이제는 자신감 DNA가 심어져서. 우린 지고 있어도 우리는 강팀이야. 맞아요. 언제든 올라갈 수 있는 팀이야라고 선수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 문화가 만들어졌다는 게 조금 전망을 밝게 해볼 수 있지 않나 싶고요. 어쨌든 오늘 이렇게 한화이글스의 올 시즌을 되돌아보고 또 내년 시즌까지 예측을 하면서 두 분과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좀 대본도 양이 많고 다루는 범위도 넓었는데 그래도 굉장히 의미 있었어요. 어떠셨어요, 두 분? 일단 저는 혓바닥에 백태가 지금 튀었고 한 팀을 넣고 이렇게 긴 방송 처음이고요. 태어나서 아마 이게 2025 시즌 야구 컨텐츠 저 개인적으로는 마지막 방송이 될 것 같은데 네. 여하튼 이 기회를 빌어서 하나그룹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시즌 내내 쉼없이 응원해주신 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올 시즌에 프로야구 관련해서 일을 했던 시즌 중에 제일 재밌게 봤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10개 팀 모두 다들 스토리가 있었고 너무 재밌게 봤는데 중심에 한화이글스가 있었던 것 같고요. 덕분에 올 한 해가 너무 행복했고 이렇게 한화이글스의
마지막 정리를 통해서 올 시즌 KBO 리그 저도 마무리 지을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진짜. 네, 정말 행복했네요. 네. 길었던 만큼 여운이 남았던 아마도 이번 시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올해 선수단 여러분들이 보여주셨던 투지, 또 팬 여러분이 끝까지 보내주신 응원 덕분에 다가올 시즌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언젠가 더욱 높이 날아오를 하나 이글스를 저희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민철 해설위원, 정은권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